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2차전지 얘기를 하는데요. 주주총회, 주총 모멘텀으로 바라보는 2차전지 업체들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총이 이 배터리 회사들 다 3월에 끝났다고요? 네. 그렇죠. 네. 몇 가지 뭐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 상장권도 있고 뭐 액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그 배터리 그러면 3사들은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그 뭐 정기 주총이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향후에 대한 어떤 미래 전략들을 좀 더 공개하는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나라고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각각 기업마다에 대한 좀 차별화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어떤 수요 둔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을 예상한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는 쉽지 않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프리미엄 제품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있고 46 시리즈의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보급형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LFP 그리고 니켈 등의 신규 제품을 추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배터리 안에 대해서에 대한 이 구성 요소에 관련된 변화를 좀 추가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기술 지배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고도화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ESS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요. 젠소리 그죠? 예. 네. 그리고 원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재료에 대한 공급망을 직접 투자와 다변화를 통해서 구매 비용을 효율화할 것이다. 전 이 메시지를 굉장히 좀 크게 좀 주목을 좀 했는데요. 예. 원재료에 관련된 배터리의 원가 요소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직접 투자와 공급처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 대표적인 게 리튬이잖아요. 네네. 네. 그 이게 리튬이 될 것인지 그 네. 이후에 관련된 부가 소재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LG 화학의 경우에는 이 배터리 2차전지의 어떤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포스코홀딩스와 결을 좀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LG 화학이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어떤 주주총회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은 공급망에 대한 확보 그리고 원재료에 관련된 이 구매 비용에 대한 이 감소 이슈 이 부분이 원가율과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전고체 파일럿에 대한 이 라인업을 여기서 셋업을 완료했다. 이게 작년 3월에 좀 구축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OEM사의 샘플을 공급을 했고 현재 양산 평가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파일럿은 시험 생산인데 그렇죠? 시험 생산이 거의 끝났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작년 12월에도 같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부분에서 OEM사 대상 법인들은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지금 양산 테스트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량 양산의 시점을 우리가 한 2026년 내지는 뭐 2027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배터리의 사례를 좀 보면 부분 양산은 내년부터 일부는 좀 할 수 있다는 여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양산 평가 이후에 어떤 고객사가 먼저 탑재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 전고체 전제 핵심 소재 공급망을 확충하고 양산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던졌었고요. 조인트 벤처를 확대해서 미국의 좀 인디애나주 그리고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2곳 그리고 GM 합작 공장 1곳을 조기에 착공해서 가동을 할 것이고요. 스텔란티스 1공장의 경우에는 여기서 GM양 4680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준비를 내년부터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GM향으로 갈 것인가 스텔란티스 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GM 합작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GM에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인디아나주의 이 스텔란티스 1공장 부분에 대해서 사륙파이 이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좀 양산이 가셔야될 수 있다. 아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SK온이 가장 많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점에 IPO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IPO에 관련된 일정 수립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계획 발표가 좀 있었고요. 네. 상장을 2028년도 이전에는 상장을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2026년도 이전이라도 기업 가치가 반영된다면 IPO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겼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향후에 사업에 대한 재편을 염두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가장 큰 이슈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뭐 급격히 부채가 좀 증가가 됐는데 재무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하게 되고 여기서 자회사가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SKC처럼 네. 분리막이라든가 동박이 관련된 2차 전지 소지사 부분들 한 파일로 좀 묶고 이 이외에 뭐 석유 화학 부분에 관련된 분리 이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SK온의 IPO. LG엔솔이 LG화학에서 분사하면서 뭐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죠? 네. 예,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못할 거 이렇게 못할 텐데 다만 이제 LG엔솔이 그렇게 IPO하면서 자금 조달해서 지금의 이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거죠. 네. SK이노베이션도 SK온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죠? 이제 방법에 이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고요.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양극 3사는요? 네. 양극 3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코멘트가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는 좀 없었는데 먼저 에코프로베의 경우에 좀 말씀드리면 하반기부터 LFP 양극재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 수립은 없었는데 지금 에코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주주 소통들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전략 등에 관련된 어떤 공개들은 가장 먼저 빠르게 좀 움직여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OEM사 그리고 셀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하고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고객사를 좀 더 만들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지금 이 3원기 안에 들어가는 이 양극 소재를 이 중저가 시장 부분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 구체된 일정들은 향후에 추후 뭐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도 뭐 공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원하는 대로 좀 승인됐기 때문에 연내 이전 상장을 좀 가시화가 됐고 여기서 정관 변경을 했는데 여기서 뭐 중간 배당에 관련된 조항을 좀 신설했습니다. 아직 뭐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많은 투자를 좀 선행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이 중간 배당 조항을 좀 신설했다는 것은 향후에 선언적 의미로 그렇죠. 배당을 우리도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단서를 마련했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뭐 줄 수 있는 뭐 여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주들을 달리기 위한 어떤 정책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좀 열심히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먼저 포스코홀딩스가 이 정통 철강맨 출신 장인환 회장을 장인환 회장을 선임을 했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 신규 회장에 대한 취임에 대한 안건에 찬성을 좀 하게 되면서 취임 이후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확장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어떤 주주들의 어떤 우려감도 좀 컸지만 여기서 뭐 철강도 잘 키우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는 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방법이라든가 향후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 그다음에 밸류체인을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어떻게 좀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는 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가셔야 되는 전략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정기주주총회를 끝냈지만 전략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회장에 비해서는 그죠. 네. 신사업에 대한 당연히 가겠죠. 저는 이제 2차 전지 우리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가 있는데 네. 철강도 기본적으로 잘하고 2차 네. 전지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거겠죠. 그죠. 구체적인 청사진들이 이제 좀 앞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요. 예. 네. LNF의 경우에는 이 신사업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좀 약간 원론적인 좀 발언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대구 국가 산단의 음극재와 LFP 양극재에 대한 생산 공정을 신설해서 2026년도에는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뭐 NS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전구체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지난번 기사 됐던 거죠. 네네. 네. 이건 뭐 지난 이슈였고 이게 언제 착공이 돼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좀 움직여질 것인가 이 부분이 올해 연내에는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서 공급망의 다변화 기조 속에서 최근에 뭐 이 공시 하나 있었죠. 30만 톤을 전체 13조 2천억 원 규모 SK온에 네. 공급하고 맞아요. 장기 예. 계약 체결 건인데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한 2027년에서 2028년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주가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주가에 좀 반영되지는 못한 어떤 측면들 좀 있지만 업황이 회복되고 중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는 관점에서 대한 테슬라에 향해 대한 어떤 비중을 SK온에 관련된 이 배터리 탑재 부분도 확장을 해 나갔다는 것은 북미양 시장의 다른 고객사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체들 최근에 있었던 주총에서의 포인트들 아주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셨고요. 그 포인트 좀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고 역시나 또 우리 관심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LG엔솔이 아까 공급처 다변화한다는 걸 눈여겨보셨다고 하고 네네. 그죠?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그런 그 원재료 일관 체제가 잘 돼 있는데 그죠? LG엔솔은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이 사실 뒤에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소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눈에 띄고 LFP 다 여기저기 하겠다는 얘기가 그죠? 네. 네, 많이 띕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산 저가 경쟁 이런데 우리가 뭐 LFP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LFP 하겠다는 얘기 있었고,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얘기를 두 가지 주제로 쭉 했는데 흥미롭게 실적 관점, 수급 관점 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의 관심주를 네. 이렇게 딱 끊어오셨는데 이게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전체적인 업황 안에서에 대한 토픽 이런 거에 대한 관점보다 네. 주주총회에 관련된 리뷰, 주주총회 관점에서 봤을 관점에서? 때 조금 다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에 대한 편입 관점이었는데요. 네. 저는 장기적 실적 관점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우리가 이슈나 양산 일정이나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구체화하는 수급 관점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BM 들어갈 거고. 삼성 SDI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4680 배터리 이 이슈까지 좀 더해진다면 네. 수급 관점에서 이렇게 네 종목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큰 틀에서에 대한 확장성을 좀 고려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결국에 뭐 공통적인 부분들은 네. 2차 전지 섹터가 향후 10년 안에서에 대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외형 가치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좀 없지만 단계적 관점, 개별 수급의 관점에서에 대한 차별화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얘기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레거시란 말이에요. 그죠? 2차 전지 내에서 사업 자체는 신사업이지만 이미 뭐 LG엔솔, 삼성 SDI 뭐 이런 쪽은 다 이제 이미 전통이고 그죠?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신사업을 하거나 최근에 주목받던 것들은 소재나 그다음에 뭐 전고체나 혹은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오르면서 리튬 관련주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이쪽은 사실 좀 무거워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직까지도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기에는 단기적인 투자기에는 그런 소재나 이런 쪽에 좀 찾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네. 좀. 네. 그래서 저는 SKC도 주목을 해보자. 네. SKC가 동박, 예. SK 넥실리스가 글로벌 동박 제조 1위죠. 네. 작년에 뭐 가동률을 보면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이 하반기부터 가동을 했는데 전체 가동률이 한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 60%대까지 회복하겠다. 올해 연말까지는 8에서 90%대까지 가동률을 확대시키겠다.
그런데 관건은 전기차가 생각보다 팔리지 않는다면 동박가동률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 여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SKC가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 안에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또 실리콘 응급제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사업 모멘텀을 좀 갖고 있고요. 작년에 ISC라는 이 소켓을 공급하고 있는 소재사, 반도체 소재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올해 반도체의 최대 지금 화두로 좀 작용하고 있는 글라스 기판이죠. 유리 기판에 네, 관련된 네. 모멘텀. 그래서 크게는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이 사업 확장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SKC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과도하게 하락됐던 측면들은 동박에 관련된 캐파가 거의 반영된 측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본업이 자리를 잡는 구간에 온다면 SKC에 대한 이익 가치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관련된 합산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반영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했던 배터리 셀 3사나 양극 소재사를 좀 더 논의를 한다면 네. 저는 SKC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업종에 대한 궁금증도 여쭤봤더니만 또 관심지를 하나 풀어주셨습니다. SKC.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주주총회로 알아보는 2차 전지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